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후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과 이상지혈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이상지혈증이라고 건강검진표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정답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이상지혈증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흔히 말하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고, 얘보다 조금 나쁜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나라 말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총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 콜레스테롤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했었을 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몸에는 3대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질은 이 중에서 지방을 이야기하며, 지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구성 원료가 되고 담즙의 원료가 되고 있으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고, 적당량의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 즉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출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이상지혈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에는 고지질혈증, 그리고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병 혈증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해 이상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지혈증 안에 고지혈증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과 이상지혈증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고지혈증과 이상지혈증이 발생했었을 때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질, 즉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 안쪽에, 동맥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어서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해서 생기는 경우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발생했었을 때는 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심장병이라든가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이나 이상지혈증이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우리나라의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2020년도 국내의 이상지혈증 유병률은 20대 이상에서 10명 중에 2명에 해당하는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는 10명 중에 5명, 여자는 10명 중에 3명을 차지하고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여자와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에서는 이상지혈증을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당뇨와 고혈압에서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을 보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과 비교했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이 2배 또는 3배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상지혈증은 비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에서도 약 3명 중에 1명에서 이상지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비만, 즉 과체중 또는 복부 비만, 다시 말해서 이제 허리둘레가 높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보시는 표와 같이 약 2배 이상에서 이상지혈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지난 16년간 이상지혈증이 발생한 경우를 보는 것인데 16년간 아주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5명 중에서 2명이 이상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지혈증 또는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과식당의 정석후였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